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충청 내륙과 남부 일부 내륙에도 비나 눈이 오겠고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네, 미 상원이 9천억 달러 99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양안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면 이렇네요. 먼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로 버는 모든 개인에게 600달러를 그냥 줍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로 버는 모든 부부들에게는 1,200달러를 그냥 줍니다. 추가로 아이가 있으면 한 명당 600달러씩 그냥 줍니다. 추가 실업수당이 매주 300달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따로 3,250억 달러, 350조 원 정도가 제공되고요. 월세 못 냈다고 임차인들 내쫓는 걸 금지시키는 법안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50억 달러, 28조 원 정도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위적이죠. 보편적 지급도 하고 선별적 맞춤형 대책도 함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보편적 지급이 낫냐, 선별적 지급이 낫냐, 이거 가지고 싸워야 하고요. 이게 공산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 덕분에 한국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올해 재정 적자가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며칠 전 IMF,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은 건전하고 다수의 서민들은 오늘 내일 하는데 선진국 다 하는 정책들 하면 자칫 공산주의 포퓰리즘이 된다고 걱정하는 나라. 코로나19가 횡행하는 2020년 말 한국의 오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은 기쁨을 드리고자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양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소개된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인증샷을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하루에 4분씩 선정해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이 많이 입점돼 있는 같이 삽시다도 응원하고 맛있는 쌀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합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특집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쌀 10kg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분 청취자 여러분께 쌀 선물 10kg 드리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한 인증샷, 홈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평가, 그리고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창출님, 벌써 오늘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셨습니다. 이게 실루엣이 이렇게 비추나 보죠? 예. 경제 전문 기자,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의 진행자시죠? 이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MBC, KBS가 서로 교류하고 저도 YTN에 나간 적이 있는데 예.
이런 것도 참 최근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오히려 더 적극적이기도 할 필요도 있고. 외국은 다 이래요. 사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최 기자님도 꼭 한번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저희가 상암동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불러만 주시면 예. 우리만 촌스럽게 이렇게 막 KBS에서 MBC 이야기 안 하고 예. MBC에서 KBS 이야기 안 했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참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꼭 한번 와주세요. 예. 예. 와주시고. 예. 예. 저도 그래야 또 한 하루 아이템 또 식사거리 하나 또 때우고 서로 그렇죠. 좋습니다. 매일매일 예. 준비하는 게 예. 항상 오늘은 따뜻하니까요. 부동산 예. 이야기 주로 하실 것 같네요. 이 핫 이슈 이야기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계속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관심입니다. 네, 사람들. 오늘은 예. 뭐 집값이 왜 올랐니, 앞으로 더 오르니 많이 뭐 그런 얘기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하면 국민의 절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떤 많이 방향이든 했고, 많이 사실은.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 아시겠으나 요즘에 새로 나오는 용어 공공자가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뭐 환매 조건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어떤 개념이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게 토지 나왔습니다.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 이거는 대충 이름만 들면 알겠는데 공공자가주택 이거는 뭐 새로 나온 용어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 용어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예. 공공자가주택부터 예. 알고 있으면 좋은데 별게 아닙니다. 정부가 예. 주택, 집을 지어주는데 임대가 아니라 자가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을 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을 지어서 정부가 파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무슨 건설회사가 분양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분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분양하면 사실은 정부가 분양해도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것보다 꼭 싸게 분양해야 할 이유나 싸게 분양할 방법이 뾰족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정부가 집을 지어도 똑같은 시멘트, 똑같은 인건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지으면 이제 어느 땅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국유지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좀 풀거나 하면 조금 싸질 수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값 받고 분양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정부가 분양하는데 국민들 대상으로 집 장사하니? 이제 이런 얘기 좀 받으면 싸겠지. 뭐. 그렇죠. 싸게 예. 주는 걸 기대하고 또 정부도 싸게 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주는 건 고마운데 그걸 전 국민한테 넉넉히 다 싸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특정 계층 내지는 어려운 분들 혹은 운 좋은 분들에게만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40, 50대, 50대 무주택 기간 긴 분들은 그래도 청약해도 되는데 20, 30대는 우리도 국민인데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하는 것 예. 때문에 불만인 게 이유가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분양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싸게 분양하고 위치도 좋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값이 많이 오르는데 이건 이분들이 너무 운 좋은 것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걸 다 차익을 가져가는 게 맞냐 그런 개념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는 주지 말고 나중에 팔 때는 시장 가격으로 시장에서 팔지 말고 예. 반드시 정부한테 정해진 가격으로 팔아라라고 하는 게 환매 조건부입니다.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환매 예. 조건이 달려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뜻이고요. 예. 토지 임대부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알고 보니 토지는 계속 나라 것이고 예. 토지는 우리 주인한테 안 주고 그냥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했다가 뭐 팔려면 파시고 아니면 다시 환매 조건부가 있으면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그러니까 토지는 계속 정부 거니까 토지를 빌려서만 짓는 거니까 토지값이 원가로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가 싸질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반값 아파트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반값 아파트 지어준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었어요. 예. 아주 반값은 아니었지만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건 이미 과거에도 2013년에 서초, 강남 지금은 이제 강남구 남쪽에 그린벨트 살짝 풀어서 그 지역 세곡동 쪽.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면 아파트들 많은데 자곡동, 예전엔 예. 다 산동네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면서 일부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 토지 임대부였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어떤 거는 다 이제 지금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분양했지만 일부 아파트들은 몇 개는 토지 임대부로 그 당시에 분양가가 한 3억 안쪽이었는데 분양가 그거보다 한 1억 정도 좀 싸게 토지는 임대부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는데 당시 분양 조건이 어땠냐면
당신들이 토지를 소유하지는 못했으나 예. 40년 동안 빌려주겠다. 나라에서. 그 대신 네. 40년 후면 반납이냐? 아니 40년 후에 한번 재건축할 거 아니야. 재건축해서 40년 더 살 수 있게 해줄게. 예. 그럼 총 80년이잖아요. 예. 80년 동안은 빌려주고 80년 후에는 돌려주세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 그리고 시중에서 분양되는 가격보다 그 당시에 뭐 한 수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예. 그렇게 분양했는데 지금 그게 얼마냐면요. 그 당시에 토지 임대부가 아닌 일반 아파트는 지금 한 15억, 16억 정도가 호가구 거래 가격이면 그럴 겁니다. 예, 그 당시에 토지 임대부 지금도 그래서 토지의 주인은 정부인 예. 건물밖에 없는 이 아파트는 한 13억 정도에 거래돼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비싸게 거래되는 거죠. 토지는 자기가 토지가 아닌데도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은 시멘트 건물만 주민들 것이고 그렇죠. 그거 나중에 재건축 하더라도 시멘트만 주민들 것이고 죄송합니다. 거기 거주하시고 소유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거권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거권만 주민들 것이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토지가 거의 있는 것과 유사한 가격까지도 물론 갭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분양받은 분들은 최초에 분양받은 분들은 5년 동안 의무거주는 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시중에다 팔고 그러니까 한 2억 정도에 분양받아서 한 14억, 15억에 파신 분들도 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돌이켜보면 야 그분들 정부가 분양을 했지만 그 차익인 10억 넘는 차익을 그분들이 다 가져가면 그 좀 이상하지. 물론 예. 그래서 정부가 그걸 앞으로는 그렇게 특혜를 주지 말고 정부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싸든 비싸든 나중에 특히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예. 나중에 팔 때 반드시 정부한테 팔아야 되고 LH 공사에 팔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해진 조건으로 팔아야 된다. 이게 최근에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예.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사례처럼 그 차액을 다 분양받은 분들이 가져가서 민간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나중에 되팔아야 된다. 예. 언제 파는 거는 본인들 마음이다. 뭐 10년 의무 거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예. 문제는 알겠는데 얼마에 되사줄 건데요? 라고 이 질문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세대로 되사드립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민간에서 그렇죠. 거래하는 게 훨씬 민간에서 낫죠.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예. 그건 아무 제약도 아니고 차익 환수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냥 분양가에 다시 되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린 토지 임대부 주택에 앞서서 그거보다 3년쯤 전인 2010년에 군포에서 예. 이 환매 조건이 붙는 아파트가 분양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분양가에다가 시중 정기 예금 이자율을 더해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정부가 되사드린다라는 예. 조건이었는데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미분양이라서 안 됐어요. 그 당시 조건이 2억 한 5천만 원에 분양하고 예. 한 2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중에 정부에다 되파는 방식이었는데 예. 지금 이 동네 그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을 안 사셨던 분들은 제대로 계산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거권 플러스 투자 수익도 양도 차익도 좀 얻고 싶은 게 갖고 싶은데 네,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핵심은 맞습니다. 우리는 안정된 주거도 원하고 주거를 하면서 이것도 자산이니까 자산 가격도 같이 오르기를 바라는데 그게 다 되면 일반 아파트고 그렇죠. 공공 분양 아파트는 그중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차익은 정부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돈 정부가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컨셉인데 예.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많으면 이게 인기가 없어서 분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주 적으면 인기는 높을 텐데 분양은 잘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최초의 우리의 고민 왜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고 차익을 못 가져가고 정부는 왜 계속 돈을 잃지? 이제 이런 고민이 관련해서 생기는 이제 거예요. 로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주 바람직한 포인트는 그 중간 어디쯤인데 그걸 찾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좀 정부가 그래도 과감하게 좀 그 차익을 환수해서 좋은 데 쓰려고 하면 어느 순간 인기가 없고 예. 인기가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정부가 가져가는 게 없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고.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비슷한 상황을 제가 상가도 아는데 예. 상가가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의 중심
지하철역에다가 아, 분양하는 지하 상가들이 있습니다. 역시 최 기자님은 현장을 아시는군요. 예, 그게 한 30년, 50년 되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분양할 때는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지역은 9억, 10억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계속 전매를 하거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블랙 마켓이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동안. 그게 예. 이게 서울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도 마찬가지고 서울 고속터미널 밑에도 그렇죠. 상가 있잖아요. 예.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 소유이니까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아니 뭐 정부는 봉입니까? 정부도 음. 똑같이 공급만 할 뿐이지 시장 가격 받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야지 우리의 상식이 그렇게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그것도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고 조건을 제한해서 주면서 싸게 예. 줘야지라고 하다 보니 나중에 올리는 것도 못 올려요 시세대로.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예. 시세대로 하면 월세 한 400만 원쯤 받아야 될 상가를 맞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100만 원만 받고 주니까 맞아요. 그 차액 300만 원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것만이나 하면 괜찮은데 전매를 해버리죠. 그렇습니다. 내가 장사 안 하고 맞아요. 누구한테 그냥 빌려줘요. 400만 원 받고. 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예. 이쪽에서 보면 야 그럼 저분들 저런 특혜를 드리면 안 되지 예. 라고 생각되는 거고 음. 그러면 그들 걸 안 드리려면 정부도 냉정하게 시세대로 받아야 되는데 야 그럼 정부가 너무 야박하지 이렇게 되니까 예. 이게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이 상황을 뭔가 스위트스팟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지죠. 항상 그래서 이 공공 분양 아파트는 이게 문제예요. 싸게 지어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 정부가 한 채 지을 때마다 손해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지어요. 손해를 보니까. 그럼 손해를 안 보면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건설회사들처럼 예. 손해를 안 보면 비싼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고민인 건데요. 이걸 지금 계속 그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라이 시도는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도를 하다가 이제 예. 항상 이 고민인 거죠. 예. 그래서 언제는 뭔가 좀 그 공급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좀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는 예. 그냥 공급은 하면서도 좀 비싸게 분양을 하고요. 요즘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이거를 정부가 비싸게 분양할 수 없는 게 이런 공공 분양이 실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니 예. 무주택을 유지하시고 자격을 유지하시면 이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라는 예. 어떤 희망. 그거를 자꾸 불어넣어 드려야 무주택자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네. 집을 안 사고 집값이 안정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죄송스러운 건 그게 충분한 양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그 분량도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로또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걸 준다니까 싸게 준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생기고 그게 집값 안정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거 확률이 너무 낮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또 좌절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 예.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더 매우 저렴하고 파격적인 가격에 드리면 오늘의 최초의 고민인 이 특혜를 이분 한 가족에게 드리는 게 맞아? 결국 운 좋은 분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장단이 있네요. 예. 예. 서울의 서부 이촌동에 가면 옛날에 분양했던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가면 낡은 아파트에 전형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아파트는 토지가 없어요. 주민들이 예. 서울시 땅에다가 그냥 아파트만 지어 올린 겁니다. 이제 재건축을 하면 주민들은 갖고 있는 게 건물밖에 없었는데 주민들의 재산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한데도 주민들은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의 요구는 토지를 우리한테 주라. 아니면 매우 싸게 주라. 예. 그러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 지으면 우리도 재산이 되니까. 그런데 그 땅은 서울시 땅이고 알고 보면 서울 시민 땅이잖아요. 예. 그러니 특정 가족, 특정 개인에게 줄 수는 없는. 이 문제가 계속 고민이 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시위를 하게 되고 뭐 머리띠 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때 정부의 대응은 달라요. 또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면 토지를 그냥 싸게 주고 사회적으로 안 시끄러우면 가세요 하고 또 보내고 예. 하다 보니 토지 임대부 주택은 가치로 보면 사실은 가치가 그리 높을 주택이 아닙니다. 높지 않아야죠. 않아야죠. 예. 토지가 그럼 자기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권이 없는데 그런 거죠. 상속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 사실은 분양받은 가격에서 매년 낮아지는 게 맞아요. 낡아가니까. 그렇죠. 감가상각. 그런데도 토지 임대부 주택의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랑 비슷하게 주변 시세를 추월하지는 못해도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야 이게 말이 토지 임대부지. 30년 40년 후에 정부가 이걸 뺏어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 또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면 봐 저쪽도 보니까 저쪽도 저렇게 보상해 주네. 점유. 예, 그런 거니까 예. 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되겠니? 사실상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사는 거야. 그래 그 말 오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만의 이것도 특징이에요. 근데 토지 임대부랑 비슷한 거를 동구 유럽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잠깐 맨하탄 쪽에서도 하고 북유럽 이런 나라들에서도 하고 뭐 여러 나라들에서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쪽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저는 농지를 네. 과거 옛날에 농지법이 그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점유해서 경작을 하는 사람이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뺏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어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 한 50년 정도 된 뭐랄까 법과 관습이 한국적 예, 문화. 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토지 임대부는 아파트가 20억에 분양될 만한 아파트도 한 3억이면 분양할 수 있어요. 시멘트 예. 값은 그거밖에 안 들으니까. 예. 그러나 그 3억의 아파트는 매년 3억 정도에 거래되는 게 맞습니다. 10년 후나 20년 후나. 예. 왜냐하면 거의 건물은 낡아가게 하니까 어찌 보면 좀 내려가는 게 맞아요. 토지는 국가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아파트는 무너질 때까지 계속 매우 저렴하게 거래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분들은 서민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만 붙여주면 이건 아파트 무너질 때까지 계속 저렴한 아파트로 남을 수 있는데 예. 이 소유자들의 마음속에는 20년 후에 혹은 40년 후에 우리 땅 달라고 약간만 좀 억지 쓰면 정부가 준다. 그리고 많이 그동안 그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그래 그 말이 맞으니까 나 비싸게라도 사요. 그 주차장에 벤츠가 있어.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도 예. 계속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라는 거 우리가 시장에 공급한 이유는 정부가 토지를 빌려줄 테니 저렴한 주택으로서 시장에서 기능하세요라는 목적인데 이게 정부가 항상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그동안 해왔던 업보로 인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차익을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이제 환매 조건부를 반드시 의무화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과도기에. 근데 예. 환매 조건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인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없죠. 근데 환매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그렇습니까? 들면 예. 10년은 의무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10년 후 혹은 20년 후 환매 당시에 감정 평가액의 90%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시세에 육박해서 환매해갔다는 뜻이니까 조금만 싸게 정부에 파세요라는 뜻이니까 예. 그건 또 인기죠. 그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조건을 누가 다느냐 하면 그때 정부가 달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예. 거기다 이제 감정평가도 공시가랄지 이런 것과 약간 좀 연동되기는 감정평가도 사실은 어디서 평가하느냐에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그렇죠. 하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 그 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그가 이제 10년 공공임대를 한 후에 임차인들에게 분양하도록 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가격은 감정가에 분양하는 것으로 감정가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시세인데 예. 그럼 시세에 분양하라는 건 그냥 제값 주고 다시 사세요. 다만 우선권은 계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 뭐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예. 거기 사셨던 분들은 아니 싸게 줘야지 시세대로 주면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쪽이고 맞아요. 정부 예. 입장에서는 아니 10년 동안 사신 거가 정부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정든 집이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사실 수는 있는 거지만 파격적으로 싸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정부 땅인데 예. 그러다가 지금도 이제 그쪽 분들은 시위하고 뭐 요구하고 맞습니다. 그게 선거철과 겹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래요 그냥 싸게 드릴게요 라게 돼요. 이게 그 이전에 아주 유사한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맞아요. 그때 예.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 보면 그냥 자칫하면 조금 좀 분위기 잘 타면 이거 우리 거 되는구나
라는 게 가격에 반영돼서 예. 계속 오르는 거죠. 이게 근데 이 토지 이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좀 연관이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갑자기 예. 이 기자가 왜 여기 와서 이 주제를 얘기해? 뭐 재밌기는 한데 예. 왜 갑자기 이 얘기해?라고 예. 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무슨 정책을 쓸지는 굉장히 궁금한데 예. 아직 뭐 청문회 아직 중이니까. 오픈을 예. 잘 안 하고 계시니까 예. 예전에 이분이 학자일 때 혹은 뭐 시민운동할 때 그분이 그때 주장했던 게 도대체 뭔지 이제 기자들이 찾게 되고 예. 그게 바로 토지임대부 아. 환매 조건부였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장관이 되면 이거 그냥 하겠구나 다시 하는 건데 제 예상에는 혹은 논리적으로는 예. 하기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컨셉은 공공 분양주택의 차익을 수분양자인 국민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예. 정부가 최대한 회수하자는 컨셉이라서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옳은 주장이고 바람직하나 예. 지금은 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누르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어딘가에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고 예. 집 사러 안 가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예. 아파트가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지금 법을 바꿔서 공공분양 아파트도 앞으로는 로또 아니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체는 공정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없네. 저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혹시 안 되겠구나. 그냥 집 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거를 도입하기가 이게 컨셉이 잘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 예전에 주장했던 거고 옳은 주장일 수는 있으나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이 돼서 도입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예상인데 합리적이죠. 합리적인데요? 아니 근데 그 경실련에서도 예. 토지 임대부랑 환매 조건부를 꾸준하게 제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변창흠 장관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옳은 주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정부의 자금이라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지만 특정한 가구가 운이 좋게 당첨받았다는 이유로 예. 1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그냥 그 가구가 다 가져가면 예. 이 돈은 정부가 다시 회수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더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경실련이나 그런 시민단체나 지금 국토부 장관이 예전에 시민운동 할 때도 그걸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나 예. 혹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파격적인 가격에 주고 있는 이유가 예. 그분들이 정말 위해야 될 국민이라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자꾸 그 아파트 살려고 하니 그렇죠. 자격을 유지하고 계속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의 아파트가 준비되고 있는데 왜 가십니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파격적인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 조건을 없애자는 게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쓰기에는 컨셉에 안 맞아서 아마 못 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원칙은 그리고, 예. 주택법에 넣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50년 동안 그렇게 운 좋게 자산으로 뭐 다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만으로도 크게 자산을 부풀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기존의 유주택자들은 우리는 앞으로는 청렴하게 주거권만 보장받고 투자 맞습니다. 차익은 얻지 맞습니다. 말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반문하게 될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내 돈 주고 민간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내 돈 주고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친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다주택자 또는 유주택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집이 없는 분들은 그게 당신이 뭘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발전하다 보니까 된 거다. 예. 물론 나는 그 판단을 못했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다른 조건 때문에 못 샀을 뿐이지만 운 좋게 산 당신이 그 차익을 누리는 것도 공정하지는 못하다라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어디 식당에서 대박 났대. 그래서 권리금 많이 받고 팔았대라고 하는 게 그게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줘서 그런 거지. 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왜 사람들이 많이 갔겠어?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갔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다 환수해야 되는 또는 그렇게 되네. 참 그게 영역이 모호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떤 컨셉인지 서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국토부 장관이 그럼 새롭게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에서 시작된 게 오늘의 주제인데 예. 근데 다행히 시간이 흘러서 청문회에서도 일부 나오긴 나왔습니다.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예.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울 안에는 새로운 빈 땅은 없으니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거. 아니면 아파트는 아닌 이미 존재하는 주택과 마을을 밀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 예. 전자를 재건축이라고 하고 후자를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재건축은 이게 꼭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은 규제하고 있어요. 강남에 주로 있으니까. 주로 있으니까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분양가도 상한제,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는 하는데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어요. 똑같이 맞습니다. 밀고 아파트 짓는 건데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는 30년 된 아파트는 모든 집이 다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낡았으니까 이제 밀고 부숩시다 하면 다들 그럽시다가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역세권 마을에 다양한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은 어떤 집은 40년 됐지만 어떤 집은 4개월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집 예. 그러다가 40년 된 집이 못 참고 다시 부수고 다시 지으면 그 집이 또 신축 주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신축 주택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이런 마을은 다 밀고 아파트 지읍시다 해서 합의가 웬만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예. 그동안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아파트 지을 땅이 왜 없습니까? 서울에라고 할 때 있긴 있어요. 서울지도 보면 다 다세대 다가구들만 있는 이런 땅들 강남에도 많고 많네요.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에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대개는 그런 다가구들은 3층에는 주인 사시고 1층, 2층은 세를 주어서 그게 생계가 유지되는 대개는 나이 그렇죠.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 주택을 밀어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몇 년 동안. 아파트 한 채는 새로 생기니까 재산은 생기시는데 세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죠. 예. 몇 년 동안도 그렇고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분은 그 아파트 팔고 그 마을을 떠나서 싼 집에 가서 살거나 그 차액으로 살거나 그러네요. 예. 아니면 그 마을에 계속 거주해서 그 아파트에 살면 1층, 2층에서 나오는 월세가 없는 거예요. 당장. 물론 사는 환경은 좋아지지만. 예. 그러다 보니 또 반대. 그래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곳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일이라 그렇죠. 정답이긴 한데 여기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 참 좋기는 한데 예. 쉽지 않습니다. 이건 변창흠 장관도 또 뾰족한 수가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합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럼 권리금까지 얽히기 시작하면 예.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다고 많이 보상해주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렇죠. 아파트는 101호나 102호나 103호나 402호나 507호나 다 환경이 비슷하니까 그냥 합의되면 되는 건데 예. 그거는 여러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재개발은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역세권 고밀도 재개발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역세권에 고밀도로 모여있는 다가구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빌라들은 서민들의 주거지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중상층들의 요구는 더 들어줄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집은 생기면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도 있기는 있겠으나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살지? 맞습니다. 예. 그 문제가 안 풀려요. 구축 효과가 이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분들은 그럼 어디 다른 데 다가구 모여 있는 데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그건 줄어들고 가셔야 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면 거기 월세 전세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역세권의 고밀도를 개발하려고 하면 된다는 건 과거에 참여정부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정답인 건 알았는데 그럼 이거 밀고 아파트 지으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분들은 일자리는 도심에 있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깥으로 가면 자꾸 이제 경기도권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하는 버스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럼 그분들한테 이게 할 짓인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도 쉽지 않지요. 결국은
서울 강남이 한국 최초의 이제 신도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처럼 싹 밀고 아파트를 반폭은 어디가 쭉 지었단 말이죠. 네. 거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년, 40년 된 주택공사의 아파트들을 다시 밀고 재건축을 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합의도 쉽게 될 것이고 예. 거기에는 인프라도 이미 있고 또 하나 굳이 장점이라고 설명드리면 역세권 고밀도의 빌라 다가구를 밀고 다시 아파트를 지으면 예. 역세권 고밀도 빌라 다가구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집들이 있기 때문에 예. 100가구가 있는 마을을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지 않는 한 80가구밖에 안 나와요. 예. 심지어 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가구 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미 넉넉하게 쓰고 있는 공간이라서 밀고 다시 높게 지으면 한 20-30%가 늘어나요. 그렇죠. 가구 수가. 예. 그러니 집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더 효율적인 건 맞아요. 빠르고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그리고 있고. 서민주택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 재건축 아파트 사는 소유한 분들의 이익이 너무 커져서 사회적 위화감 생긴다. 이거 하나만 빼면 주택 공급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법인데 우리 정부의 이제 정책의 첫 단추가 그걸 일단 규제죠. 묶고 예. 그걸 묶고 그거는 일단 안 되고 그리고 공급은 이미 충분하고 그러니 투기 수요만 없애면 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한 발 한 발 좀 다른 정책을 쓰려니까 뭐 이해는 하죠. 뭐 약간 체면 문제도 좀 꼬였죠. 있고 예. 또 그러면 또 다시 정부가 졌어요. 그러면 투기 수요가 또 불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물 터지는 거잖아요. 배수진이 재건축 뚫리면. 규제를 풀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규제를 풀면 예. 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오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의 현재 가격에는 재건축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디스카운트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재건축이 풀리고 이제 되면 그 디스카운트가 다시 회복되면서 가격이 오르죠. 프리미엄이 붙겠죠. 붙겠죠.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그리고 예. 그 재건축 아파트는 요즘 옛날 20-30년 전의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잘 짓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대 가격도 높고 그런데 그 재건축 아파트보다 뭐 다시 짓기만 하면 괜찮은 조금 낡은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거는 그 언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잠시의 가격 상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또 지어주고 하면 사람들은 지금 저 아파트가 좋기는 하나 뭐 저기도 또 재건축될 거고 저기도 다시 지으면 물량 많을 텐데 가격이 이미 선반영됐다. 예. 그러니까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강 보이는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인데 왜냐하면 한강이 보이는데 새 아파트가 몇이 안 되니까 부자들의 경쟁이 벌어져서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강이 얼마나 길고 넓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낡은 아파트 다 새로 지을 수만 있다면 한강 보이는 게 뭐 프리미엄인가요? 그러니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데 예. 그게 중장기적으로 4개월 혹은 7개월이면 잡을 수 있어 이진우 기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렇죠. 그게 4년, 7년, 10년의 문제라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가 4년 남고 2년 남고 뭐 길어야 5년인 정부가 지금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풀어주면 다음 정부 때는 안정이 되는데 지금 정부 때는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선택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어떤 정부라도 이 정부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선택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가 각각의 경제 상황에서 선택지가 무한한 게 아니고 정말 유한하더라고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도 예. 많이 알려주시지만 많이 이런 경제 프로그램 들으셔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는데요. 국민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라도 계속 짓게 해서 공급을 늘리면 저희 임기 때는 잘하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집값이 잡힐 겁니다.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르는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지금 잘못해서도 아니고 과거 정부 또 과거의 불경기 때 아파트를 잘 안 지어서 생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우리 잠깐 받아들이고 그 대신 저기 정부는 열심히 지을 테니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당장 집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년 5년 참으면 여기도 다시 짓고 여기도 다시 지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 수치로 보여드리잖아요. 라고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예. 서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데 국민들은 바로 오르니까
아유 저거 규제해야지 저거 계속 저 짓게 하면 더 난리 나고 그러니까 또 가격은 오르니까 잡아야 되고 불안해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잘 안 되고 그럼 정부 안에서도 공급을 좀 늘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씁시다라고 진언하는 참모들도 예. 저 봐라 저 가격 저렇게 오르고 저 국민들 네가 가서 설득할 수 있겠니? 그러면 또 최선의 정책을 못 만들게 되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이건 왼쪽 오른쪽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가격의 사이클은 10년인데 정부의 임기는 4년 5년이면 맞아요. 그 사이클을 예. 어떻게 매번 맞춥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공급 억제책, 수요 억제책 이것만 쓰다 보면 그게 어떻게 계속 가나요? 그럼 다음에 또 터지는 거예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다른 부작용이. 예. 그래서 고민거리입니다. 한두 가지 고민거리를 더 어떻게 하면 여쭤보고요. 좋아요. 예. JS 남님 3% 중 2%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일 잘생겼을 뿐입니다. 아 네. 그래요? 뭐 외모는 뭐 단연 저죠. 아, 네. 정영진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 정영진, 정말 서운합니다. 아, 그래요? 정영진과 비교한다는 건 정말. 아 김동완 소장도 꽤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형 나이 때면 뭐 예, 그 정도면 괜찮죠. 그러나 예. 단연 저라고 그건 아, 합의가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자빠가면서 살지 않으면 미칩니다. 예. 정성원님, 유기현님, 4254님, 3809님, 3806님, 홍희님 등등등. 예. 이진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291님, 분양하지 말고 무조건 월세 아파트 지어야죠. 건설 자금은 국민의 돈, 국민연금, 4대 보험 등 이런 돈 가지고 지으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핑크님, 정부 땅에서 권리금 받고 이양하고 이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2661님, 공평성 문제로 그만큼 혜택 받고 살았으면 분양가에 되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분양 못 받는 국민이 더 많아요. 또다시 이런 공정성 문제가 또 나오죠. 부벌님, 그거 아니라도 중국은 전체가 토지 임대부인데 맞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이렇죠. 상하이 아파트 값 비싸던데 토지 임대부는 기대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도 토지 임대이긴 합니다만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재임대해주고 그렇죠. 끝나면 당연히 재임대해줄 걸로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기대가 반영되면 예. 무제한으로 계속 임대한다는 건 네 땅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99년 이렇더라고요. 예. 예. 임대 권한이 주거 권한이 99년. 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렇긴 한데 예. 그러면 엄격하게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후에 진짜 소유를 뺏는다. 한번 원칙대로 해보자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의 여론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졌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토지 소유권이 사라진다면 네. 아무도 그 건물을 고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그러네. 그러면 곳곳에 낡은 건물이 많은데 유리창 깨져도 안 고쳐요. 차라리 월세 안 받고 말지. 저거 고쳐서 월세 받아서 뽑으려면 최소한 10년인데 앞으로 5년 남았다 이거죠. 토지 임대가. 그렇게 되네. 그러면 누가 고치겠어요. 도시가 흉물이 돼요.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빌려주기만 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 급등도 없고 원칙대로 회수하고 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내 땅이 아닌 내 집이 아닌 것은 관리하지 않는 게 이게 뭐 본능이 아니라 이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최 기자님도 눈 오는 날 저기 멀리 떨어진 다른 골목 가서 눈 쓸어주고 온 적 없잖아요. 없죠. 이거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갈 일 없고 내 땅이 아니기 예, 내 땅 때문이잖아요. 아니니까.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본성과 인성이 어우러져서 사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두 관리하고 모두 임대를 한 후에 정확하게 뺏고 하면 의외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주택 공급 주체도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순기능 역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민간이 공급하면 이쁜 아파트, 편리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참 얄밉도록 잘 공급이 되는데 가격이 비싸. 가격이 비싸지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가격을 받으려면 많은 민간 아파트를 짓게 해서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을 애플만 만들어봐요. 그거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그래도 삼성과 화웨이가 만드니까 100몇만 원에 팔리죠. 그러나 또 그러면 그런 가격 급등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늘의 이 문제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뭐 별 역할이 아니고 예.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건 사견입니다만 정부가 정부 돈으로 아파트를 열심히 짓되 시중 가격에 맞춰서 정부도 이익을 보면서 분양을 하는 게 좋아요. 가히 경쟁적으로. 그렇더라도 예. 정부가 열심히 짓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 효과 때문에. 예. 정부도 그 돈 벌어서 분양해서 분양 이익이 날 거 아니겠어요. 건설사처럼. 예. 그 이익으로 또 임대 아파트도 짓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지어주고 또 집장사하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공급이 되면 예. 건설업체들은 경기가 나쁘면 공급을 안 하고 아예 분양 시작을 안 해요. 그게 그렇죠. 5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차피 일자리도 만들고 정부 자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꾸준히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싸게 분양할까 누구에게 분양할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꾸준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생각을 잠깐 접고 정부도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고 이익이 날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되 꾸준히만 공급을 해주면 주택 가격의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된다. 계속할 수 있잖아요. 남는 장사니까. 이것도 재밌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공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쟁취해야 되느냐, 이익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이죠. 그런 철학적 문제하고 철학적인 비슷합니다. 문제입니다. 예. 아주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재밌는 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하나만 더. 예. 더불어민주당 저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하겠다. 이걸 주거 기본법 개정안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두 채 이상 있는 분들은 몰수하거나 팔거나 이제 하라는 뜻으로만 이해가 되고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지 또 아니라고 본인도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원칙으로 하고 여러 법 안에서 이런 그 이제 이념과 개념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지. 선언적이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평등하다면 그렇게 될 거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면 1가구 1주택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1가구 1주택일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모든 사람의 월급이 같고 모든 사람의 능력이 같으면 모든 사람이 사는 집도 같았겠죠. 이미.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건이 다른데 1가구 1주택만 하라고 하면 집을 살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나만 집을 가져야 되니까 가장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비싼 지역은 굉장히 더 비싸질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부자들이 다 서울의 핵심 지역에 집만 가지려고 할 겁니다.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이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새 아파트를 또 사고 그러면 그분들이 살던 집은 그 다음 부자가 들어가서 살고 다음 부자가 들어가서 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도미노로 이사를 가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했던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람이 살았던 그 집은 임자가 없으니까 그냥 멸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굉장히 열악한 집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지금 주택의 순환 구조인데 집을 한 채만 가지라고 하면 더 좋은 집을 가지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팔 사람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팔 사람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안 정해지면 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이러면 집이 잘 안 지어져요. 사람들의 욕구는 알겠지만 아무도 집을 못 사요. 나 이거 두 번째 집 사고 나면 한 달 안에 첫 번째 집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고 사야지 뭐 이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몇 년씩 2주택, 3주택 하는 걸 허용하는 이유가 그런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는 거고요. 신혼부부들 어디서 살아요? 집을 반드시 사야 산다고 하면. 예.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최경영의 경제쇼 최초로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50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간 감사합니다. 하루였습니다. 그 질문은 저한테 하셔도 저도 모릅니다. 예. 지금까지 3프로TV의 2프로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3425-4991-1224-9621-3297-7857님 쌀 선물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